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대학의 철학 교수로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경구 너 자신을 알라, 즉 고대 그리스어 그노티 세아우톤에 담긴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지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나 신체적 특징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탐구를 촉구하는 철학의 시작점이자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우리는 먼저 고대 그리스의 지적 배경을 탐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철학적 사명으로 승화시켰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기원은 소크라테스 자신이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구는 고대 그리스의 중심부 델포이에 위치했던 아폴론 신전의 입구에 새겨져 있던 여러 격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이 말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 앞에서 인간 자신의 유한함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성을 인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명확한 경계가 존재함을 자각하라는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훈계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의 분수를 지키고 신적인 영역을 넘보는 교만함을 경계하라는 강력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보편적인 경고를 철학적 사유의 핵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 의미를 인간 내면의 이성과 영혼을 탐구하는 차원으로 혁명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자신을 아는 것은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 지혜가 가진 명백한 한계를 깨닫고 바로 자기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대한 지적 탐구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명은 델포이 신탁의 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플라톤의 저작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신탁은 그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신탁의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소크라테스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그는 당대의 유명한 정치가, 시인, 그리고 뛰어난 기술자들과 차례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끈질긴 대화의 과정을 통해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지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된 알매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신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자신은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는 안다는 바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그들보다 지혜롭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 즉 무지의 지혜 자각이야말로 너 자신을 알라는 신적인 명령에 대한 소크라테스적 응답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그의 유명한 명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검토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특히 자신의 믿음과 지식이 과연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무엇을 전혀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라는 준엄한 이성적 요구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의, 용기, 경건함, 아름다움과 같은 매우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회적 통념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의견을 아무런 비판 없이 자신의 지식인 양 받아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이러한 지적 나태함과 오만을 깨뜨리기 위해 그만의 독특한 대화법, 즉 엘렌코스라고 불리는 문답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가진 신념의 근거가 얼마나 빈약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적인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무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이 과정은 대화, 상대방에게 상당한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테네의 권력자들은 이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의도는 단순히 누군가를 망신 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의 영혼에 깊이 뿌리박힌 지적 오만을 파괴하고 영혼의 가장 위험한 질병인 무지를 치료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혜를 낳도록 돕는 정신적 산파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자신을 안다는 것은 사회가 주입하는 통념이나 당대의 권위자가 제시하는 의견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 즉 푸시케를 돌보는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원칙들을 이성적으로 검토하고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지의 자각은 결코 지적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삶을 향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올바르고 덕스러운 삶을 향한 탐구를 비로소 시작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적 한계를 아는 겸손함이야말로 모든 학문과 깊이 있는 성찰의 근본적인 출발점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우리가 알아야 할 짝이, 자신이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육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나는 바로 우리의 영혼, 즉 푸시케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종종 육체를 영혼이 잠시 머무는 감옥이나 껍데기에 비유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영혼은 신비주의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즉, 한 인간의 인격과 자아의 핵심을 이루는 내면의 중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는 명령은 본질적으로 너의 영혼을 알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욕망, 수시로 변하는 감정, 굳게 믿고 있는 신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을 깊이 성찰하라는 요청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좋게 만들고 덕스럽게 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라는 평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당대 아테네인들이 추구하던 가치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부, 명예, 권력과 같은 외적인 가치들은 그 자체로 영혼을 결코 선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맹목적인 추구는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행복, 즉 고대 그리스인들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던 충만하고 좋은 삶은 오직 아레테, 즉 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덕이란 영혼이 그 고유의 기능인 이성적 사유를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칼의 덕은 잘 자르는 것이고 말의 덕은 잘 달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의 덕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올바른 삶의 방식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가치들을 무비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태, 즉 더 지혜롭고 용기 있고 절제 있는 덕스러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나 명예 같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영혼의 건강한 상태를 돌보는 것을 통해 발견하려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요청은 단순히 지적인 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윤리적인 차원과 필연적으로,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그는 덕은 지식이다라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제를 주장하며 암과 실천의 분리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선하고 올바른지를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행동, 즉 비도덕적인 행위는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무도 자신이 그것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다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절제하지 못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폭식하는 사람은 그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해로움이 자신의 영혼에 미치는 궁극적인 불행, 즉 자제력을 잃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의 비참함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유혹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 행위가 가져올 진정한 불행을 철저하게 안다면, 즉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영혼으로 체감한다면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오염시켜 결국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무엇이 나에게, 즉 나의 영혼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고 이로운 것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의 본성과 그것의 참된 이익에 대한 알문 곧바로 덕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인식은 단순한 지적 유희나 자기만족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이며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도덕적 실천이 됩니다. 자신을 아는 과정은 곧 덕을 쌓아가는 과정이며 이것이야말로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으로 귀결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25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뛰어넘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고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외부 자극과 감당하기 어려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시간을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의 편집된 삶을 엿보고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대중매체가 쉴 새 없이 제시하는 성공과 아름다움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며 진정한 나를 찾기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특정한 역할과 이미지를 연기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외침은 늘 외부로만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라는 강력하고도 시의적절한 촉구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욕망이 과연 진정으로 나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광고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욕망은 아닌지 묻게 합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신념이 깊은 성찰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편견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즉 광장에서 시민들을 붙잡고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던 소크라테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피상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기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관객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거나 누군가에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에게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깨달음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며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아야 할 영혼의 활동입니다. 그것은 첫째, 자신의 지적 한계와 무지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냉철한 자기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나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육체와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 자신의 진정한 본질인 영혼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올바른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일입니다. 셋째,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올바른지에 대한 알을 평생에 걸쳐 추구하고 그 알을 구체적인 덕스러운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참된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르는 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완성된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거짓된 확신을 깨뜨렸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그 답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검토되지 않은 삶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너 자신을 알라는 이 고대의 경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숭고한 철학적 과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